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밤사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 등을 고소한 지 2달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섭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10시간 동안 어피토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7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좀 길어졌는데 어떤 일인가요? 루나와 테라는 미국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권도영 대표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레스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입니다.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다가 지난 5월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까지 폭락했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신영성 공동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루나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연이율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했던 것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레스 직원들의 루나, 테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테라폼레스에 투자했던 두나무앤 파트너스 본사와 테라폼레스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커널랩스 등 8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은 테라폼레스 전현직 임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 폭락 사태가 고의로 발생된 것인지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6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 행동은 말과 100% 부합했다며 사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테라의 가치를 믿고 자신 있게 베팅했다며 결국 크게 잃었지만 사기를 친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이후 처음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어떤 방식의 인터뷰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라폼랩스 법인 등기에 적힌 권도영 대표의 거주지는 싱가포르지만 현재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해당 코인을 만든 권도형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공개한 영상에서 테라폼랩스의 권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 대표의 책임을 물어 그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 대표가 가상화폐 세계에 진입한 이후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할 것이며 우리는 그가 시작부터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층들이 산다는 나심 지역인데요. 지난해 12월 입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월세가 우리 돈 1,000만 원, 야외 수영장에 테니스, 농구 코트까지 딸린 고급 아파트입니다. 권 대표 집과 같은 구조라는 다른 세대도 살펴봤는데요. 188제곱미터 면적에 가족방 3개, 가사 도우미방 1개, 화장실은 4개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주민은 한국인도 서너 가구가 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권 대표 집 앞에 배송된 쌀과 생수, 주문자가 한국 이름인데 권 대표 부인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2시간 배송 서비스. 물건을 시킨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도영 대표님 좀 뵈러 왔는데요. 가사도우미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권도영 대표와 부인 이모 씨의 이름을 얘기해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방문 시간이 다 됐고 저희는 권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채 아파트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권 대표 집 근처 공원에 가봤습니다. 그가 평소 산책을 한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날 보냈던 메시지에 권 대표가 답을 보내왔습니다. 권 대표는 우선 공식 창구에 영어로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자신의 최근 트위터를 공유하면서 역시 영어로 지침은 아주 명확하니 혼동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어로 질문하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자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또 언론과의 대화를 우선시할 것이지만 각 지역 매체들과 접촉하는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곳이 먼저라고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과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의미선들이 명확할 거라고 설득해봤지만 이후 권 대표는 답이 없습니다. 권도영 씨 찾아가가지고 인터뷰 한 2시간 정도 길게 했고,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단독으로 소개해 준 사람도 저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좋았고, 프리마이닝 기사 쓰기 전까지는. 근데 프리마이닝 기사를 쓴 다음부터 한국 기자들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테라폼 랩스의 사업 개요서에는 권 대표의 비자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알파벳 G로 시작되는데요. 단기 체류 비자가 아니라 정식 취업 비자입니다. 2년까지 머물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현지에선 권 대표가 아직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EP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법인만 만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MOM, 즉 그 노동부에서 월킹 비자를 받은 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대표는 창업 이후에 싱가포르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한국지사가 있던 서울 성동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 폭락 사태 직전에 사무실을 뺀 걸로 보입니다. 5월 1일자로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대인이랑 계속 쳐줘도 저희는 진짜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때 권 대표의 국내 주소지였던 곳엔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저희가 권도영 씨 인터뷰를 좀 하려고 수소문 중에. 아, 권도영 씨랑 연락은 따로 안 하세요? 아니, 연락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배신자들 때문에 연락이 없잖아요, 나하고. 아, 서로 그 전화번호 통화하시거나 뭐. 아. 한때 국제 상거래 시장의 장벽을 허물겠다며 큰 소리쳤던 테라와 루나였죠. 그야말로 광풍이라 할 만했던 흥행과 몰락, 여기엔 어떤 원리가 작동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도영 대표는 자신이 창조한 테라 한 개의 가치를 미화 1달러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에 취약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와 환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같은 달러 기반 자산을 담보로 확보해둡니다. 그래야 코인 가치의 안정성이 유지되니까요. 보유한 금의 가치에 딱 맞춰 돈을 찍어냈던 대공황 이전 국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테라는 이런 담보물 대신에 루나라는 자매 화폐를 따로 만들어 이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테라와 루나 둘 다 1달러짜리입니다. 테라가 0.9달러로 떨어져도 투자자들은 저가의 테라를 1달러어치 루나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0.1달러를 벌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테라를 많이 팔겠죠. 이렇게 테라가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면 유통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물량이 적어진 셈이니까 테라 값은 시장 원리에 따라 다시 1달러를 향해 오릅니다. 추세가 이어져 테라가 1.1달러가 되면 어떨까요? 이때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1달러 가치의 루나를 시장 바깥에 1.1달러짜리 테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역시 0.1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테라의 공급이 늘면서 테라 가격이 1달러를 향해 내려갑니다. 이 같은 원리로 두 가상화폐의 이름도 결정됐는데요. 테라는 지구, 루나는 달을 뜻합니다. 서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며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데요. 이처럼 테라와 루나가 시소를 타듯이 오르내리며
차익을 얻게 해줘 거래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담보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시장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차익 거래를 이용해서 시장의 유통량을 조절함으로써 담보물 없이 1달러 가치에 수렴되게끔 한다라는 걸 이제 내세운 루나테라의 방식이죠. 테라폼 랩스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주며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인데요. 테라를 사서 예금만 하면 연 19.4%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루나테라는 다른 디파이 시스템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거죠. 이게 조금 높은 게 아니라 20%에 가까운 어떤 이자율을 준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걸 테라로 바꿔서 예치해 놓으면 20% 이자니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거든요. 언뜻 그럴싸하면서 솔깃한 제안인데요. 하지만 기초 자산이라는 담보물 없이 지구와 달의 균형이 무너질 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얼마 전 달이 공전 궤도를 벗어나며 지구에 닥친 위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속 대재앙이 현실이 된 겁니다.